페이지 56쪽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명제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명제는 이제 거기 56페이지에서 이제 58페이지까지는요, 명제에 대한 대단한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명제에 대한 기본 역할과 뜻, 용어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써 있는 것처럼 명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참 또는 거짓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만 보고 딱 참이다, 이것만 보고 딱 거짓이다가 나와야 돼. 그게 분명한 식 또는 문장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장으로 따지면 그거죠.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쌤은 키가 크다, 문장이죠. 그리고 참 거짓이 분명하지 않죠. 왜냐면 쌤은 키가 크대요. 그럼 2m 입장에서는요, 내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170 정도 한테 입장에서는요, 쌤 키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한테는 참이고 어떤 사람한테 거짓이지 구별할 수가 없지. 언제 참, 내가 키가 커 반드시 참이야?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건 명제가 아니란 거야. 그럼 명제가 대표적인 게 뭐야? 거기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4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한테 갖다 줘도 반드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설명 보시면요, 3은 5의 약수이다. 틀렸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제 어느 정도 수학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3은 5의 약수니?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니더라 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죠. 그거를 거짓인 명제라고 하겠다는 거야. 즉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설명 위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자,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명제는 보통 알파벳 PQR로 씁니다. 우리 집합 같은 경우는요,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PQR 이런 식으로 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설명 나머지 건 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야, 누구 마음대로. 내 입장에선 멀 수도 있잖아. 아닌데 서울, 인천 멀어. 나는 5걸음만 걸으면 되게 멀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선 먼 거고, 야, 서울, 인천이면 뭐 걸었어도 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다르죠. 분명하지가 않지. 그래서 그건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4번. 자, EX는 8이래요. 자, 얘 같은 경우도 X 값에 따라서 X가 예를 들어 4야. 그럼 참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X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변하는 애란 말이야. X가 1일 수도 있고, X가 3일 수도 있고, X가 5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명제가 아니란 거죠. 왜? 그때 다르잖아. 1이면 거짓, 2이면 거짓, 3이면 거짓, 4이면 참, 5이면 거짓, 등등등등등. 분명하게 안 되죠. 쌤, X는 4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건 풀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원래 X라는 애 자체 이름이 변수예요. 변하는 숫자야. 근데 명제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참이 나와야 돼. EX는 8. 얘 참이야, 거짓이야? 반드시 나와야 돼. 근데 X가 4일 때 말고 싹 다 거짓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딱 참만 나와야 돼. 100이면 100사람한테 참이라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EX는 8, 얘도 명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설명 같은 것도. 자, 일단 두 번째, 이제 또 용어를 하나 배우죠. 명제, 뭘 배운답니까? 자, 부정이란 걸 배우겠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명제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문자로 PQR 이런 식으로 쓴다 했었고, 이 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요, 물결면의를 쓰고 P라고 씁니다. 근데 이 물결면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not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not이라는 거 영어에서 알고 있죠. 부정의 뜻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집합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P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므로 얘를 일단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얘는 다른 데서 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P가 아니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부정인 거니까 P가 아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 P라는 명제가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5가 3보다 크대요. 당연한 거죠. 참이 명제죠. 자, 근데 얘를 부정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부정을 시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5가 3보다 큰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뭐냐면 이걸 그냥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크다를 작다와 그리고 포함 안 하고 있죠? 그럼 포함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이제 명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냐면요, 이제 거기 조건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 있죠.
자,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봅시다. 자, 변수를 포함이죠. 자, 변수를 포함. 자, 명제는요. 변수를 포함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잖아. 근데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x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라고 구별할 수 있죠. 아까 그 2x는 8이라는 애 있었죠. 얘는 x가 4일 때는 참인데요. x가 4가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었지. 근데 명제수는 뭐야? 이거 보고 100이면 100 한 사람은 100이면 100 사람한테 다 물어봐서 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참이야. 얘는 무조건 거짓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명제는. 근데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었지. 왜? x가 4면은 참이고 x4가 아니면 거짓이야. 그때 다르잖아. 근데 조건은 뭐다?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제와 조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명제는 그냥 얘를 딱 보고 너 참이야 거짓이야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조건은 야, 얘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하네. 그런 게 조건이라는 거야. 단 뭘 포함해야 돼? 변수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쌤은 키가 크다. 이건 조건도 아닙니다. 변수가 없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봅시다. 자, 3은 홀수다. 명제죠? 변수 없잖아. 자, x는 홀수다. x에 따라서 x가 1이면 홀수 맞고요. 자, 2면은 짝수니까 홀수 아니죠. 이렇게 참거짓이 구별 가능하지. 그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위쪽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명제랑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때도 있어. 그럼 x가 딱 주어졌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건하고 명제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은 px, qx, rx 저런 식으로 함수스럽게 주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간단하게 pqr로 쓴다. 그러니까 명제랑 조건이랑 헷갈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명제는 딱 보고 참거짓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조건은요, 딱 보고 그때 다른데? x에 따라 다른데? 이러면 조건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내용까지 됐고요. 자, 4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자, 진리집합이라고 돼 있죠. 자, 진리집합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조건에서 쓰는 겁니다. 조건에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2하의 홀수에 대하여 잘못 답을 얘기했어. 자, 12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자, 이거를 여기까지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전제라고 불러요. 대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 부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12상의 자연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하여 얘는 변하지 않는 애예요. 이거에 대해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x는 홀수이다. 이걸 조건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홀수가 되게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지. 1, 3, 5, 7, 9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한 게 뭐다?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답낸 게 진리집합이야. 답내면 돼. 답낸 게 뭐다? 진리집합이다. 그러니까 명제는 진리집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명제는 진리집합이 아니고요. 조건에서 진리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조건 PQR의 진리집합은 집합으로서 PQR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이 있죠. 지금까지 뭐 앞에서부터 고1, 1학기 거부터 쭉 풀어왔던 문제들이 있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조건의 문제를 푼 거예요. 명제 푼 적은 없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첫 번째 수단원에서도 집합할 때도 이렇게 다 표현했었죠? 그거 다 조건을 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조건 명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거기 4번 내용 꼭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58번.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대한 부정도 배웁니다. 자, 부정은 뭐냐면요. 야, 조건이 결국 답이 나오는 형태가 집합스럽게 나오잖아. 그럼 조건의 부정은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조건의 부정이야. 명제의 부정하고는 달라요. 명제와 조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건의 부정은요,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집합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을 때리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 P라는 게 있었을 때 그 P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나 P라고 일단 써요. 근데 이거를 아까 쌤 여기서 그랬죠. P가 아니다인데 얘를 여집합으로 보지 말랬지. 명제에서는. 근데 조건에서는 여집합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여집합 이렇게 적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의 부정. 조건의 P에 대하여, 자,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면 기호를 똑같이 아까 명제에서처럼 not P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또는과 그리고라고 돼 있었죠. 자, 우리 앞에 그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 배웠었잖아. 드모르간 법칙에서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고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이라고 돼 있을 때 쌤이 그때 뭐라고 알려줬었죠? 합집합을 여집합 때리면은 교집합, 교집합을 여집합 때리면 합집합. 즉 얘네들이 여집합 관계라고 했었지. 근데 조건의 부정을 무슨 집합이라고 봐도 돼?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래서 아, 얘네들이 서로 부정관계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쌤이 그때는 반대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서로 부정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P이고 Q라는 게 있대요. 자, 걔를 부정시키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P도 부정시키고 이고도 부정시키고 Q도 부정시키면 돼요. 그럼 이걸 진리집합으로 이용하면은 P이고 Q는 P 교 Q잖아. 진리집합 이용했을 때 걔를 부정시키게 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싹 다 정리할게요. 자, 명제, 그리고 명제의 부정, 그리고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 조건의 부정,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라는 걸 배웠었죠. 근데 이제 명제는 다시 보다 분명하게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떠한 꺼리도 없이 무조건 첨거짓이 구별이 돼야 돼. 그게 명제야. 그리고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라고 했었고 걔는 여집합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엇비슷하게 이제 90% 정도는 여집합으로 봐도 돼.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뒷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뭔 말하는지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푸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조건들이라는 건 다시 뭐다? 변수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 가능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참거짓이 구별이 되진 않아. 근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보여. x에다 1 넣으면 되고 x에다 2 넣으면 안 되고 뭐 x에다 3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x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될 때를 모아놓은 거 있죠. 될 때. 될 때를 모아놓은 걸 집합스럽게 표현한 게 진리집합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의 부정은 이제 조건은 결국 집합하고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서 해석을 해서 조건의 부정, 즉 집합으로서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하고 그리고의 관계는 앞에 일단을 산 것처럼 서로 부정의 관계라고 앞으로 쌤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부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59쪽은 너네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숙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페이지는 60쪽입니다. 자, 60쪽을 보시면요. 자, 다음 명제인 것을 찾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해야 되죠. 자, 괄호를 봐. 소수는 홀수다. 문장이네? 명제 맞죠? 그리고 소수는 홀수다. 반드시 참이냐? 반드시 거짓이니? 라고 하면 너네 100이면 100. 반드시 거짓입니다. 왜?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나가잖아. 모두 있어? 2라는 짝수가 있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인 명제라고 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4x-5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야, 이건 그때그때 다르지. x에다가 1 넣고 x에다 2 넣고 x에다가 3 넣어봐. 그럼 어떨 때는 0보다 작고요. 어떨 때는 0이고 어떨 때는 0보다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그때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명제가 아니고 뭐라고 봐야 돼?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걸어 4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6, 12, 18, 24, 30, 36, 42 얘네들은 전부 다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4번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괄호 1번은 거짓인 명제, 괄호 2번은 참인 명제, 괄호 3번은 명제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괄호 4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필수제 2번입니다. 자, 필수제 2번은요, 이제 조건의 진리집합.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써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있답니다. 자, 그때 P가 뭐라고 돼 있냐면 1하고 4 사이래요. 그리고 Q라는 애가요. 3보다 작고요. 또는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나 P를 구하래죠. 자, 그럼 나 P라는 건, 이 P라는 조건은 부정, 여집합으로 가면 되는 거였지. 그럼 수직선으로 가면 되겠죠.
1하고 4라는 애가 있을 때 걔 반대니까 이쪽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1에는 는이 없었으니까 는 붙여주고 4에는 는이 있었으니까 안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2고죠. 2고인데 얘는 또는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 또는 요거니까. 그리고의 반대 또는. 자, 다음 괄호 2번입니다. 자, 괄호 2번은요. 나 P 또는 Q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나 P라는 것은 아까 1번에서 풀었다시피 1하고 그리고 4. 큰 작작으로 써질 수가 있겠고요. 자, Q라는 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3보다 작고 3이니까 여기 있네. 그리고 5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래? 또는이라고 돼 있죠. 자, 또는이라는 건 뭐였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럼 합치는 거니까 요 새끼하고 요 새끼가 나오겠죠. 그래서 괄호 2번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얘는 x가 4보다 크다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 집합으로 쓰는 거니까 집합으로 쓸 때는 p의 여집합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x라는 원소를 가질 건데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조건 제시법으로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라고 쓰면 되겠고 x라는 원소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집합으로 쓰는 것도 연습 꼭 해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바로 3번. 자, p 그리고 not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자, p라는 것은 1하고 4 사이였고요. 자, not p는 자 이제 3하고 5 사이니까 아니 3보다 작고 5보다 큰 거니까 이제 3하고 5 사이가 되겠죠. 근데 는은 없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이제 얘하고 교집합 때리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P 그리고 합 그리고 Q의 여집합. 요거는 이제 진리집합으로서 x라는 원소를 가질 것인데 그 x는 3하고 4 사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명제에 대한 그리고 조건에 대한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 집합, 진리집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싹 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제하고 조건은 다릅니다. 오케이? 자, 됐어. 이것만 하고 끝내면 섭하지. 일단 미리 예고를 할게요. 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면요. 67 정도까지 할 거예요. 뭐니까 언제 끝나? 이거 쳐다보지 마요. 어차피 시간 써 있잖아. 몇 분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페이지 62쪽. 자, 62쪽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P 화살표 Q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명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화살표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이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요. P이면 Q이다예요. 그 얘의 음가를 잘 살펴보면 좋거든요. P이면 Q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P가 되면요. 무조건 Q래. 그러니까 내가 1이면 무조건 Q에도 1이 있는 거예요. 내가 1, 3이면요. Q에도 무조건 1, 3이 있는 거야. 그럼 어때? Q가 P를 전부 다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Q라는 애가 P라는 애를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지만 P면 Q이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내가 1, 3, 5야. 그럼 Q이다. Q도 1, 3, 5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를 이제 이러한 명제들을 봤을 때 집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 명제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뾰족하지? 뾰족한 쪽으로 삼지창 그려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리면요. 삼지창 그릴 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을 거죠, 손. 이거 손이에요, 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파서 피가 나요. 주르륵.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문제 풀다가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이렇게 집합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자, 이제 이거 말하는 겁니다. 화살표. P이면 Q이다. 여기까지 나타내고, 이때 P를 뭐라고 한다? 가정. Q는 결론이다. 이거는 너네들이 국어적인 은가로 바로 이해할 수 있죠. P라는 것은 가정, Q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오케이? P이면 P라고 했을 때 가정, Q이다. 결론. 됐죠? 이건 뭐 내가 딱히 뭐 얘기할 게 있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P면 Q이다의 참고짓. 자, 그러니까 원래 집합으로 보려면 우리가 조건으로 봐야 됐었죠? 그래서 설명 자체도 조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제 PQ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PQ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치? 분명하게 참이나 거짓이 구별이 돼요. 근데 그게 조건으로서 나와 있을 때 PQ라고 각각 진리 집합이 돼 있으면요,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이 방금 이 얘기입니다. P이면 Q다는 명제가 참이면은 조건으로서 진리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저렇게 삼지창 그려가지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된다 소리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바로 보시면요, 명제 P면 Q이다. P 화살표 Q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요, 가정 P는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P는 만족시켜. 근데 Q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P가요 1, 2, 3, 4, 5래요. 근데 Q가요 2, 3, 4, 5래요. 2, 3, 4, 5, 6이래. 그럼 P가 1, 2, 3, 4, 5면은 Q도 반드시 1, 2, 3, 4, 5를 갖고 있어야 됐지. 근데 2, 3, 4, 5, 6밖에 없대. 누구 때문에 안 돼? 1을 지금 Q가 안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애죠, 명제가. 그렇지? 분명하게 참거짓이 구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설명이 됩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보면 가정 P는 만족시켰어요. 자, 근데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이면 된대요. 아까 방금 말했던 1이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명제가 거짓인 거 아까 1 때문에 거짓이었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례. 반대되는 예. 반하는 예. 이거에 1, 2, 3, 4, 5에 반하는 예. 1. 걔를 반례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밑에 그리고 설명 보시면요,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해.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랍니다. 자, 괄호 1번. 선생님, 명제하고 조건하고 다르다는데, 선생님 알죠? 일반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저렇게 x가 3의 양의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요, x가 6의 양의 배수면요,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라고 적혀 있죠. 얘는 분명하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제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 봐봐. x가 3의 양의 배수래. 그리고 이면을 화살표로 바꿀게요. 그럼 여긴 3의 배수야. 그럼 여긴 6의 배수야. 야, 그럼 6의 배수가 3의 배수 포함할 수 있니? 3의 배수면 전부 다 6의 배수냐? 여기 3 안 들어있는데?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한테 다, 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하면 거짓이라 할 수 있지. 3의 배수가 6의 배수니. 그래서 명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제랑 조건이랑 같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관계의 문장으로 돼 있을 때는 명제랑 조건을 같게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명제도 되고 조건도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거짓이었죠? 자, 그래서 거짓임 명제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괄호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래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조건이죠. 자, 진리집합을 표현하시면요, x는 1 또는 2지. 근데 그거이면 x 0하고 x가 0하고 4 사이니. 그럼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 집합이. 그럼 1하고 2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맞는 거지. 그래서 뭐야?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괄호 3번. xy가 무리수래요. xy가 무리수래. 그럼 무리수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냐? 야, x, y가 무리수래.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있지. 이거 둘 다 무리수지.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지. 0은 무리수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무리수면 얘도 무조건 무리수냐? 아니죠. 이게 뭐예요? 반례예요. 가정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이제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 부정이 되게 만들었잖아, 지금. 결론이 거짓이 되게 만들었잖아. 다시, 가정이 지금 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를 찾았을 때 결론은 거짓이 됐잖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례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해설지를 보셔도 발레라고 딱 돼 있죠. 자, 그 다음 필수에서 4번으로 가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하자. 자, PQ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not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명제 이걸 조건으로 봐도 괜찮았으니까 집합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제이면 조건으로 봐도 괜찮아 이 상황에선. 근데 그 조건은 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린 집합으로 풀 거야. 그럼 나 P는 P의 여집합이고요. Q는 이렇게 썼을 때 집합으로 표현하면 삼지창 그려달라 했었지. 이게 뭐가 되래? 거짓이 되게 하는 걸 찾으래. 자, 그럼 P의 여집합을 써보자. 그럼 P의 여집합은 뭐가 있어요? P를 제외한 거니까 4, 5, 6, 8, 10이 있죠. 자, Q는요? 1, 4, 5, 7, 8 이렇게 있죠. 그럼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할 수 없지. 그 이유가 뭐인 거야? 누구 때문인 거야? 여기 4, 5 겹치고요. 6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이 10 때문이죠. 6하고 10 때문에 Q가 P를 포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6하고 10이다. 됐지? 자, 넘어가시고요.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자, 그때 명제 not P면 Q가 참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자, 명제인데 조건으로 봐도 괜찮죠. 왜냐면 두 조건 진리 집합 PQ라고도 돼 있고, 자, 그럼 그 조건을 집합으로 봐도 괜찮은 거니까 거기 오지선다가 집합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not P면 Q이다가 지금 참이래지. 그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의 여집합이 삼지창 그려서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Q가 이렇게 있으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러면은 집합이니까 자, 아직 너네들이 연습이 덜 된 상태이므로 자, 번호 붙이기로 갑시다. 자, 그럼 1번 갑시다. 자, 그럼 일단 괄호 1번은요. P가 Q를 포함하니에요. 자, Q는 몇 번이죠? 1, 2번이에요. 그치? 자, P는요? 이 P의 여집합의 반대잖아. 2, 3번이죠. 포함? 못하네. 자, 2번은요? 자, P가 Q를 포함하니에요. 반대로 돼 있죠. 2, 3이고 1, 2잖아. 어차피 포함 못하지. 커트. 3번. 자, P의 교집합 Q래요. 둘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2 겹치잖아. 공집합 허죠. 4번. P 합 Q래요. 자, P하고 Q하고 합집합 때리면요. 1번, 2번, 3번이죠. 그게 뭐죠? 전체죠. 그래서 4번 맞는 거죠. 자, 5번 P와 Q가 같네요. 개소리죠. 됐지. 자, 필수 6번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너네들이 아직 많이 힘들면 이렇게 번호 붙이게 하세요. 나중에 진짜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냥 번호 안 붙여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요. 그러길 빕니다, 제발. 아, 자, 근데 필수에 6번 하기 전에요. 자, 82쪽 잠깐 갑시다. 아니, 82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요.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자, P 합 Q가 P래요. 이번엔 거꾸로 집합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Q 교 R이 R이랍니다. 너네 이거 연습 됐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P 합 Q가 P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누가 누굴 포함한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Q하고 R하고 교집합을 때렸더니 R이라는 것은 Q가 R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 겹쳤을 때 R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 P가 Q를 포함해야 돼요. 근데 그 Q는 누굴 포함해요? R을 포함하죠. 자, 그 이제 1번으로 봅시다. 아, 전체 집합 U라고 돼 있으니까 전체 집합 그려주고요. 자, 그럼 1번입니다. 자, R이 Q를 포함하니, R이면 Q이에요. Q가 R을 포함하니에요. Q가 R을 포함하니에요. 맞네요. 자, 2번. 맞고요. 자, not Q이면 not R이에요. 집합으로 얘기하면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속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3차 그림 되니까. 자, 안 되면 번호 붙이라고. 자, Q의 여집합은요. 자, Q의 반대니까 3, 4번. 자, R의 여집합은요. 2, 3, 4번. 포함하네요. 맞고요. 자, 3번. 자, 나 P면 나 Q이다. 자,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요. 바로 해도 되죠, 이제? 자, 그럼 P의 여집합은요. 4번이고요. Q의 여집합은요. 3, 4번. 포함하네요. 자, 4번. 자, P면 Q이다래. 아유, 왜. Q면 P이다래. 자, 그러면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를 포함하냐는 거지. 자, P는 몇 번이죠? 1, 2, 3번. 자, Q는 1, 2번. 포함하네요. 맞고요. 자, 5번. 자, 나 P면 나 R이네요. 자, 그럼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에요. R의 여집합은요? 2, 3, 4번. P의 여집합은요? 4번. 개소리. 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1차 강의로 지금 영상을 2개로 찢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찍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어차피 월요일하고 수요일 하잖아. 그러니까 월화 동안 이거 하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일단 끊고, 다음 강의에서 65쪽부터 이어갈게요.